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한도로 해서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한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건 채권 최고이익이겠죠. 그렇죠. 이때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은은 10억의 한도가 나올 테고, 그리고 근저당권을 취득하겠죠.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될 거예요. 이때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갑이겠네요. 그 다음에 얼마를 한도로 빌려갈 수 있는지 채권 최고액, 10억 원을 한도로 하겠네요. 이때 이 채무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채무 인수 갖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계약 인수라고 했습니다. 계약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무자가 바뀌어요. 즉 채무자의 지위를 넘기는 거, 이는 계약 인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당권일 때는 채무 인수, 근저당권일 때는 계약 인수. 맞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하겠죠. 이 근저당권 변경 등기, 등기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이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가 누구라고 했죠? 근저당권자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누구라고 했죠? 등기의무자가 누구예요? 병은 될 수가 없어요. 병은.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병은 안 돼요. 얘가 등기의무자라고 했죠. 이거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의무자 갑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죠.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는 뭐예요? 소유권 등기필 정보 아닙니까? 얘가 갖고 있는 등기필 정보는 뭐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갑이 가지고 있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필 정보. 맞아요. 이때 등기의무자는 갑이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의무자는 갑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의무자 갑이 소유권 취득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만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을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5번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36번은 읽어보시고요. 37번 보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가 멸실된 경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필 정보가 없어진 경우는 대신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고 했죠. 뭐가 있죠?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기억나셔요? 또 1번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 이상의 보증서라. 이런 거 없었죠. 2번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공하면 된다. 이게 뭐죠?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3번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 정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인을 받아. 이런 거 없죠. 4번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직접 출석하면 뭐가 작성이 되죠?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재외 국민이나 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여기서 대리인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때는 뭐죠?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맞아요. 그래서 수임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그 처분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필 정보의 멸실을 뜻을 기록하고 공증을 받아. 뭐죠?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 농지법상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증 제공하는 경우. 농지증 언제 제공하죠? 첫 번째, 농지일 때. 농지일 때 농지증을 제공하죠. 그러면 첫 번째, 도시지역 내의 농지는 농지로서의 대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따라서 농지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농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니까. 맞아요. 두 번째, 농지 전용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농지일까요? 아닐까요? 농지 전용 협의라는 것은 농지였다가 농지 아닌 것으로 전용하는 협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협의라는 단어는 공법 시간에 하시겠지만 국가기관 간의 협의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농지였는데 농지 아닌 것으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일까요? 아닐까요? 더 이상 농지가 아닙니다.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증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농지 전용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이거 예전에 설명한 거예요. 이 허가라는 개념은 공법 시간에 하셨겠지만 일반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금지시킨다는 얘기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 금지시키는 겁니다. 뭐를요? 농지인 것을 농지 아닌 것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다만 특정인에게는 허용하는 겁니다. 이게 허가의 개념이에요. 행정법에서. 공법 시간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지에서 농지 아닌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두 국민에게. 그리고 특정인만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할까요?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농지 전용 허가는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잘 보셔요. 국어 실력이죠. 농지였는데 농지 아닌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농지예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을 잘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처럼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다시요. 농지에서 농지 아닌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농지예요? 아니에요? 농지죠? 농지입니다. 농지. 이건 농지예요. 따라서 농지증 첨부해야 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첨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가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워낙 어려워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 이게 2차 시험에서 이 개념을 출제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의 의사나 자신의 의지로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농지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법률 행위로 취득할 때 주로 농지증을 첨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새로이 취득해야 됩니다. 새로이 취득하는 거라서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새롭게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분으로 갖고 있던 것을 현물로 현실화시키는 겁니까? 민법에서. 지분이 현물이 되는 것이죠. 새롭게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의 경우는 농지증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네 번째, 취득을 하는데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해야 됩니다. 즉 가등기 신청할 때는 농지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등기할 때도 농지증 첨부하지 않아요. 이 요건이 충족이 될 때 농지증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신의 의사로 취득한 게 아니죠.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 것이죠. 농지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농지인 겁니다. 농지니까 농지증 매수했으니까 자신의 의지로 취득한 거죠. 농지증 첨부해야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매수 자신의 의지로 취득했죠.
농지증 첨부해야 됩니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매수네요. 법률행위죠. 자신의 의사로 취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증여, 이것도 계약이죠. 자신의 의사로 취득한 겁니다. 정답은 1번. 33번, 아니 39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거래 허가증 또는 토지거래 허가정보라고 부르는데, 토지거래 허가서 또는 토지거래 허가정보라고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첫 번째 유상거래일 때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유상거래일 때만. 무상일 때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등기 원인이 계약이거나 다 했던 거예요. 예약일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예약도 계약의 일종인데 별도로 언급한 이유는 보통 예약이 체결되면 가등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등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약을 별도로 언급한 겁니다.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거나 또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도 포함되니까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가등기 신청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합니다. 그럼 본등기할 때 첨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만 첨부한다고 했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지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이고, 이 지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될 텐데요. 이때 토지거래 허가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첨부하는 건데, 계약을 체결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야 되고요. 등기를 신청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야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야 되고, 등기를 신청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런데 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미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민법에서도 출제하고 있고,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이고, 이 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시점이에요. 근데 이 시점은 또 한 번 지정이 됐습니다. 나란 일이 뭐 그렇죠. 뭐 나라에 사는 게 제가 괜히 아나키스트가 된 게 아니죠. 네. 이 시점에 또 해제가 됐어요. 에이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 기간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계약을 이때 체결했습니다. 근데 등기는 이때 했다는 겁니다. 정말 짜증나죠.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에 계약이 체결됐을 때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죠? 법적 성질을 뭐라고 부르죠? 허가를 받기 전 단계 법률행위 효력, 계약의 효력, 유동적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법에서. 그러면 여기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인데,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정적 유효가 돼버려요. 맞아요.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등기 신청할 때만 허가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의미가.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어려우셔요? 요 해제 시점에 요 계약은 이제 유동적 무효가 아니에요. 확정적 유효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신청할 때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느 겁니까? 이거죠. 이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시죠. 1번, 지료가 있는 지상권 설정 등기나 지상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임차권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의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겠죠? 2번,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일지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 면적 이상일 때만 허가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나 봐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국계법에? 잘 몰라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여러분 전문 분야일 텐데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괜히 얘기했다. 토지거래, 이건 이런 뜻이에요. 갑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일 때는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거래를 할 때. 그러면 허가를 면탈하기 위해서 갑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걸 쪼갰다는 겁니다. 일정 면적 미만으로 허가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나라에서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일정 면적 미만으로 쪼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허가 대상으로 봐서 최초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등기계획의 내용인데요. 모르셔도 돼요. 네. 그냥 지우세요. 이런 지문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일지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최초로 등기를 지분에 대해서 신청할 때는 그때는 받으라는 겁니다. 면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렇죠. 4번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등기원이 된 토지거래 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제출했다면 본등기를 신청할 때 또 첨부할 필요가 없죠. 가등기할 때 첨부하는 거니까 본등기할 땐 첨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면 이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등기 신청할 때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봐서 더 이상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40번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네. 40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권안에 종중 명칭 외 종중 대표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죠. 비법인 사단은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종중 명칭을 기록하고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같이 기록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왜 같이 기록합니까?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기억나시죠? 2번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요구된다. 이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 될 텐데요. 비법인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지만 신청은 누가 하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죠. 따라서 대표자나 관리인은 자신이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죠. 보통 그 증명 정보는 정관 기타 규약이 돼요. 정관 기타 규약에는 대표자 관리인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미 등기부에 등기가 됐다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면 따로 첨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죠. 3번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다면 그 규약을 제공해야 되지만 정관 기타 규약이 없다면 제출하지 아니한다. 여러 번 한 건데요. 민법상 조합과 등기할 수 없는 민법상 조합과 등기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구별 기준이 뭐였죠? 정관 기타 규약. 기억나셔요?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과 등기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구별 기준은 정관 기타 규약이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은 자신이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등기소에 증명하기 위해서 뭘 첨부해야 됩니까?
정관, 기타, 규약을 첨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4번 종중 총회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등기 신청 시 요구된다. 사원 총회 결의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원 총회의 결의서는 처분 결의서예요. 처분 결의서. 따라서 누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는 것이지 등기관리자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죠. 또한 사원 총회에서 사원은 사단의 구성원이란 뜻이니까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만 사원총회에 처분 결의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법인 사단인 거,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이때만 사원총회에 처분 결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지문이죠. 종중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등기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이 인감증명, 법인의 경우에는 도장을 누가 찍을까요? 대표자가 찍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비법인 사단재단도 누가 도장을 찍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도장을 찍겠죠. 따라서 비법인 사단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다 했던 것들이에요.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1번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정보 4가지. 첫 번째 뭐가 있죠? 정관기타규약.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대표자가 신청하는 거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을 증명하는 정보. 맞아요. 세 번째는 뭐가 있죠? 비법인 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사원총회 처분 결의서. 네 번째는 뭐가 있죠? 대표자의 주소, 주민번호가 등기부에 기록돼야 되니까 주소와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2번을 보시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감증명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물권 행위가 있을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본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을은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텐데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공을 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방문 신청. 또 하나는요. 전자 신청.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거니까 신청 정보가 종이 형태입니다. 즉 서면 신청이 돼요. 그런데 전자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거니까 신청 정보가 컴퓨터 파일 형태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의 경우만 나타나는 겁니다. 전자 신청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서 종이 형태인데 등기 의무자를 기록하는 칸도 있고 등기 관리자를 기록하는 칸도 있어요. 등기 의무자 누구죠? 각. 등기 관리자 누구죠? 을.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요 도장이 신청서에 찍힌 이 도장이 등기의무자 갑의 도장인지를 살필 수 있는 증명정보. 이를 인감증명이라고 불러요. 이 감은 감독, 감사원, 감찰 할 때 감자인데요. 살필 감자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찍혀있는 등기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의 도장인지를 살필 수 있는 증명정보. 이를 인감증명이라고 하는데 왜 등기관이 이걸 확인해야 될까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방지입니다. 이것도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등기의무자의 도장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감증명은 첫 번째,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느냐? 그건 아니고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첨부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등기는 우리 부동산 등기규칙 60조와 6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인감증명은 누구가 첨부하는 걸까요? 등기 의무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여기 등기 권리자는 이 인감증명을 등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의무자만 확인하면 되고 등기 권리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등기 의무자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거니까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도 있고 등기 권리자도 있을 때 누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등기 관리자만 존재하죠. 따라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예외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죠. 두 가지 기억해달라고 했죠. 근데 인감증명은 예외도 없습니다. 단독 신청의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원칙적으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공서 촉탁의 경우에는 강공서 촉탁 등기의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강공서가 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등기필 정보뿐만 아니라 인감증명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강공서 촉탁 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전자신청이 있을 테고 그리고 방문신청도 있죠. 두 가지 신청이 있을 텐데 이 인감증명은 종이니까 도장을 찍을 수 있죠. 따라서 인감증명은 방문신청의 경우 전자신청은 종이가 아니에요. 모니터에 띄운 다음에 일정한 사항을 입력해서 엔터키 딱 적었고 컴퓨터 파일 형태로 인터넷 등기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모니터에 도장 찍어봤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전자신청은 인감증명이 아니라 방문신청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전자신청은 인감증명의 역할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공인인증서 정보. 그래서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 방문신청은 인감증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만 유효해요. 그렇다면 발행일자가 누락되어 있다면 이거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다섯 번째, 이 인감증명은 여기에 도장이 찍혔을 때 그 도장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도장을 안 찍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사인이에요. 위조가 힘들겠죠. 요즘은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사인을 했다고 한다면 도장 찍는 거, 아니, 인감증명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명을 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 서명이라는 것을 동사무소 가시면 확인을 해줍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을 때는 인감증명, 사인을 했을 때는 그 사인이 등기부자 본인의 사인지를 동사무소로 가서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첨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발급이 되려면 미리 동사무소에 사인을 등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법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할 때는 법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왜? 대표자가 도장을 찍었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도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규제에도 좀 잘못 나온 내용이 있는데 대리인은 법대도 있고 임대도 있죠. 맞아요. 법대가 등기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누가 도장을 찍었을까요? 신청서에. 법대가 대리 신청할 때는 법대가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 좀 아프다는 뜻 아닙니까? 아프니까 도장을 찍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법대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대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법대가 정상이고 본인은 좀 아픈 상황이 아니에요. 도장을 찍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위문 능력자, 제한 능력자, 도장을 찍는 능력이 제한된 겁니다. 따라서 법대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리인일 때는 본인이 어떤 상태일까요? 정상적인 상태죠.
그럼 도장을 임의 대리인이 찍었을까요? 본인이 찍었을까요? 본인이 찍었을 겁니다. 따라서 누구의 인감증명을 첨부할까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서 대리건이라 하면 등기 신청의 대리건이죠. 대리는 등기만 대신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죠.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요 갑이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임의 대리인. 그럼 이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등기소에 가서 등기만 대신 신청하는 겁니다. 처분은 누가 하고 있어요? 갑이. 맞아요. 따라서 도장도 누가 찍었을 겁니까? 갑이. 따라서 누구의 인감증명 첨부한다고요? 본인의 인감증명.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갑이 등기 신청에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동시에 처분 권한도 위임합니다. 처분 권한도 같이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A가 처분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따라서 A가 처분할 수 있으니까 A도 도장 찍었겠죠. 따라서 이때는 본인의 인감증명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에 대리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본인의 인감증명만 첨부하면 되는데 등기 신청에 대리권뿐만 아니라 처분 권한도 가지고 있는 임의 대리인은 자신의 인감증명과 본인의 인감증명을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개정사항이에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민법 실력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요. 임의 대리인이 문제가 되는데 등기 신청에 대리권만 가지고 있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인감증명만 첨부하면 돼요. 그런데 등기 신청의 대리권 플러스 처분 권한의 대리권도 가지고 있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인감증명 플러스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같이 첨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어디 갔나? 42번. 일본에 거주하는 제외 국민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제외 국민이라고 했으니까 국적은 우리나라 사람이죠. 제외 동포라고 한다면 외국 국적이겠지만 제외 국민이면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관공서가 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신청서 또는 본인의 서명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셔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가끔 나왔는데 3번 법인 여기부터는 중요해요. 법인 또는 외국 회사가 등기 의무자일 때 외국 회사도 우리나라에서 법인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회사도 외국 회사 법인이어서 법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일 때는 누구의 인감증명 첨부한다고요? 대표자의 인감증명. 그렇겠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일 때는 누구의 인감증명 첨부한다고요?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 그 다음에 인감증명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비매도용 인감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인감증명이 있는데 매도용이라는 얘기는 요 매자가 의미가 뭘까요? 매매. 그렇겠죠? 이 도자는 넘길 도자입니다. 그럼 매매를 통해서 넘어가는 권리는 뭐죠?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도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원인이 매매고 등기가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인감증명이 매도용 인감증명이에요. 그럼 비매도용은 뭐겠습니까? 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닐 때 사용하는 인감증명. 이게 비매도용 인감증명이죠. 그러면 어느 것이 좀 더 비중이 있는 걸까요? 매도용입니다.
모든 법률 행위 중에서 어떤 매매죠? 모든 등기 중에서 어뜸이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이게 훨씬 비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용을 비매도용으로 전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매도용은 모든 인감증명으로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비매도용을 매도용으로 전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맞겠죠? 매도용 인감증명은 모든 인감증명으로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전용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43번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감증명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재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 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즉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 인감증명이 제출된 등기 신청을 수리해야 된다. 맞겠죠? 같은 사람임이 확인되었으니까 예규의 내용이에요. 2번 증여, 교환,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왜요? 비매도용을 사용하는 것이죠. 물론 매도용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긴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사용 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제출해도 무방하다. 왜요? 이건 둘 다 비매도용이죠. 비매도용 아닙니까? 인감증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매도용, 비매도용. 따라서 가등기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등기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비매도용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여기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는 등기는 등기규칙 60조와 61조에 나와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는 8가지입니다. 이 8가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돼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쉬워야 정상인데 아닌가요? 이거 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네.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1호인데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즉 같은 사람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요. 그러면 소유권자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물권 행위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예요? 갑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굴까요? 갑이겠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 소유권자는 누굴까요? 여전히 갑이겠죠. 이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과 소유자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기록된 자,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원칙은 일치함이 원칙입니다. 이때 등기의무자는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 같은 사람이죠. 갑은 인감증명을 당연히 첨부해야 됩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실효가 되죠. 무효, 취소일 때는 유인성설에 입각해서, 해제일 때는 물권적 효과설에 입각해서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맞아요. 그런데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을. 그러면 이때는 소유권자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달라집니다.
이유는 유인성설, 물권적 효과설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유인성설, 물권적 효과설. 네, 또 눈만 깜빡깜빡. 네. 그러면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네요. 맞아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니까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소가 될 거예요.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됐죠. 근데 말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일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 따라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넣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예요? 네?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죠?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해요. 따라서 갑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맞아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니까 전세권 등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가 없는 자는 전세권 등기를 못 해줘요. 네. 인감증명 첨부해야 되겠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1억 원을. 담보를 요구할 테니까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병은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전세권부 저당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따라서 등기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때 요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가 됐습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피담보 채권 소멸할 테니까 저당권도 소멸하겠죠. 소멸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을 등기 권리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죠?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사례형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찾아내야 되고 등기무자 찾아내서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네? 갑이겠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 그러면 갑은 등기 의무자이면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이네요. 따라서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해야 됩니다. 맞아요. 두 번째, 이 가등기를 말소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죠?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원칙에 입각한다면 요 을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권리예요. 기대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무저 요 을에 신청정보에 찍혀있는 도장을 등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중요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등기 말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예외적으로 첨부해야 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다시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예외로. 되셨을까요? 네. 세 번째는 이미 보셨어요.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리고요.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언제요?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좀 어려운데요. 요 시점은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여기는 30제곱미터고 여기는 70제곱미터입니다. 갑소유고 갑소유예요. 갑이 합병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합병해 주는 경우가 있겠죠. 요건을 갖췄다면. 그렇죠. 그래서 갑은 합병을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했더니 지적소관청은 합병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한필지가 완성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등기부상 하필 등기까지 다 끝내야지만 한필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하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00번지, 101번지, 30제곱미터, 70제곱미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합병 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하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 중간에 100번지, 101번지, 30제곱미터, 70제곱미터 그리고 갑소유인데 갑이 요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더라는 겁니다. 하필 등기 전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소유자가 달라지네요. 맞아요. 이때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소유자가 다른데 하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는 가능합니다. 이를 하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두 개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은 합병 절차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질 것. 반드시 합병 처분 이후, 합병 절차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예를 들어서 A가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하필 등기를 통해서 A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나타나죠. 맞아요. A가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100번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인데 이 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자체에 대한 저당권과 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토지 자체에 대한 저당권이 훨씬 가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저당권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제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다시요. 합병 절차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질 것. 두 번째,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을 것. 이때는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지분으로 전환시킵니다. 지분으로. 그러면 전체 100제곱미터 중에서 30제곱미터니까 갑의 지분은 얼마로 전환이 될까요? 10분의 3. 이 부분을 지분으로 전환시킵니다. 얼마일까요? 10분의 7. 즉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공유로 하는. 다만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합병 절차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질까? 두 번째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을까? 이때는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유자 갑과 을은 이렇게 소유하는 것과 이렇게 소유하는 것은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시간 없어요. 빨리 하셔요. 어느 게 더 유리해요? 이렇게 소유하면 처분이 더 쉬워요. 대금도 더 많이 받고. 지분으로 소유하면 처분이 잘 안 돼요. 대금도 떨어지고. 어느 게 유리할까요?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분리도 감수하고 하필등기 신청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등기관은 이 하필등기 신청에 갑과 을이 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공유자의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때는 이 확인서에는 갑과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합병 절차 이후 하필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면 공유로 하는 하필등기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공유자의 확인서 플러스 인감증명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다 처음 듣는 표정이셔요. 벌써 이거 계속 했던 건데. 두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는 100번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용의권을 설정해 줍니다. 따라서 을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갖춘 상태예요. 지역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 필지 전체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받은 건 아니고 일부만 설정을 받았습니다.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 갑이 이 토지를 이렇게 쪼개고자 합니다. 즉 분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분필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 분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00번지 토지가 이제 한 필지가 두 필지로 나눠졌죠. 이쪽은 100번지, 이쪽은 101번지. 그러면 이 100번지 토지가 두 필지로 쪼개진다면 등기부도 따로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두 필지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때 을의 용의권 등기는 어느 쪽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될까요? 101번지. 을의 용의권이 이쪽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도로가 이쪽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용의권을 이쪽으로 좀 옮기고 싶겠네요. 비싼 쪽 토지니까 지가 직접 이용하고 싶어서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이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을의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때 확인서 하나는 이 을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게 다섯 번째예요. 다죠. 토지 일부에 대한 용의권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용의권자의 확인서 플러스 인감증명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다섯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건 다 아시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출이 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죠.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 허가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는 동의서, 허가서, 승낙서에 찍혀있는 제3자의 도장을 등기관이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제3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여기 일곱 번째예요. 여덟 번째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죠. 잘 생각해 보셔요. 첫 번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일 때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반드시 소유권의 가등기만 허용이 됩니다.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 할 때는 첨부하지 않아요. 소유권의 가등기, 말소등기만 첨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네 번째, 합병 절차 이후 하필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공유자의 확인서와 인감증명. 한필지 일부에 대한 용의권 등기가 있을 때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용의권자의 확인서와 인감증명.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찍혀있는 도장을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니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마지막으로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 허가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는 제3자의 인감증명. 마지막은 8번째는 생략. 그러면 문제를 보시죠. 4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맞겠죠? 5번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등기를 대리인이 위임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고 이게 틀린 지문으로 돼 있죠? 맞아요. 근데 이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잘못 내신 거예요.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공해야 된다. 다음의 등기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요게 좀 설명이 잘못됐는데 등기 신청에 대리권만 수여했을 때는 요 경우에 여기 4가지 경우에 등기 신청에 대리권만 수여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요 4가지도. 근데 요 4가지 경우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처분 권한도 같이 위임했다면 대리는 처분 권한도 수임된 거죠. 그때만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경우에는 무조건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4가지 경우에는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 그때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잘못 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